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의사, CEO, 교수와 같은 상위층 사람들이 모두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 사람들의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현상을 보고 저명한 경제 전문가는 분노하며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部署指导各地商务主管部门做好节日市场的监测分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라고 합니다. 상하이 종합병원의 내과 전문의이죠. 상하이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중국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자부심이 컸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고 우리의 의료기술도 최고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유구한 역사, 수많은 관광객, 그리고 뛰어난 기술의 발전 속도까지 이미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저희 나라를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3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의료 분야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죠. 어느 순간부터는 정부가 승인한 치료법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암 환자를 치료할 때가 가장 괴로웠어요. 새로운 치료법이 있어도 쓸 수 없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혁신적인 치료법을 소개했다가 병원장에게 호출되어 경고를 받았죠. 같은 병원의 김 교수는 정부가 금지한 약물 치료법을 썼다가 의사 면허까지 정지되었을 정도였어요. 결국 돈 있는 환자들과 의사들이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로 가더군요. 못 사는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정해준 방식으로만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환자들이 죽거나 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할 뿐이었죠. 저도 처음엔 미국행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일본은 아예 외국인 의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싱가포르와 홍콩도 알아봤지만 그곳들은 이미 중국 자본이 들어간 지 오래였어요. 결국 중국 정부의 통제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죠. 한국이라니요? 우리가 항상 작다고만 생각했던 그 나라 말입니다. 선배 의사가 귀띔해 주더군요. 한국은 의사들이 정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대. 게다가 의료 시스템이 투명하고 효율적이래.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중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무슨 의료기술이 있다고.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가진 의학 강국인데.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묘한 감정이 있었어요.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본 것 같은. 허상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런 희망 말입니다.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다시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면 저는 어디든 따라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날 병원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화려한 병원 건물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그곳에서 제가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다면 이제 저는 그 희미한 희망을 향해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한국행을 결심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주변에서 한국 이야기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시했죠.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귀에 거슬리는 소음처럼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사 동료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면 한국 의료진들의 논문이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새로운 암치료법을 발표했대. 삼성서울병원이 AI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더라.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탑10에 들었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비웃었죠. 한국이 뭘 안다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전통 의학도 있는데 중국 의학의 자부심이 컸습니다. 다 우리 중국 의학을 베낀 거겠지. 우리가 없었으면 한국이 의료기술을 발전시킬 수나 있었겠어. 우리 선조들이 쌓아온 수천 년의 지혜를 그들이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 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대신 한국으로 가서 치료받고 왔다는 이야기가 늘어났죠. 거기는 의사들이 환자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준대요. 정부가 정해준 방식이 아니라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해준대요. 의사와 환자가 함께 치료 방법을 결정한대요. 처음엔 이런 말들이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의료 저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웃으려고 펼친 책이었는데 밤새도록 읽게 되더군요. 그들의 연구 방식이 참신했습니다. 환자 중심의 치료법 개발,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을 중시하는 태도. 이런 게 가능하다니.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편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의 한 환자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1년 넘게 치료해도 차도가 없던 분이었어요. 결국 한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죠. 3개월 만에 건강을 되찾아 돌아왔더군요. 저는 그분의 차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치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부 규제만 없었다면.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의 그 건강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화려한 마천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속에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로운 정부 규제가 쏟아졌고 의사들은 점점 더 자유를 잃어갔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까지 정부가 일일이 정해주는 상황이 되었죠. 반면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자유롭게 환자를 치료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그들은 발전하는데 우리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료 저널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쓰려다 제재당했던 바로 그 치료법이 한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더군요. 게다가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못한 치료법을 그들은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의학의 자부심이 제 발목을 잡았지만 현실은 분명했어요. 우리가 쌓아온 전통과 기술만을 자랑하기에는 이미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어느새 저희가 부러워할 만큼 발전해 있었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그저 자부심일 뿐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침내 제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건 겨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의료 연수차 오셨다고요? 라며 환하게 웃어주시더군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공항이 좋다고 나라 전체가 좋은 건 아니겠지. 어차피 공항은 국가의 얼굴이니까 당연히 잘 꾸며놨겠지.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의 병원처럼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병원의 첨단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수술실 현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의사들은 태블릿으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며 이동했습니다. 진료실마다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새로운 의료 기술을 도입하는 속도였습니다. 견학 중에 한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의료 기술은 최대한 빨리 도입하려고 합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즉시 받아들이는 거죠. 중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몇 년씩 걸리는데 말입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통 방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직접 보여주며 설명했고 환자는 자유롭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제 질문에 한국 의사가 답했죠. 환자의 이해와 동의가 치료의 시작입니다. 응급실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환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었어요. AI 기반의 환자 분류 시스템, 실시간 응급실 대시보드, 의료진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특히 중증 환자가 왔을 때의 대처는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수술실에 있는 최신 장비들은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만든 수술 가이드, 형광 내시경, 최신형 로봇 수술 시스템까지. 더 놀라운 건 이런 장비들이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활발하게 사용된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중국과 완전히 다르다. 견학을 마치고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는 정말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 시스템이야.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존재하고 병원은 의료진의 전문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의학과를 지나다 본 AI 진단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AI가 한 번 더 체크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실수를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담당 의사의 설명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이런 감탄 속에서도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토록 발전된 시스템 속에서 제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엘리트 의사였지만 이곳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외국인 의사일 뿐입니다. 언어의 장벽은 물론이고 이 모든 첨단 시스템을 익히는 것도 큰 도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환자 중심의 진료 방식, 최첨단 의료 시스템, 끊임없는 혁신. 이곳은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의료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배워야 할 것도 극복해야 할 것도 많아 보였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견학을 마치고 일주일 후 저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치며 자신감을 다졌습니다. 내 경력이면 당연히 합격이겠지. 상하이 최고의 병원에서 일했고 수술 성공률도 최상위권이야. 하루 평균 40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숫자들이 의사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의 환자를 진료했는지, 수술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논문은 몇 편이나 발표했는지, 모든 것이 숫자로 평가되었죠. 그래서 면접 준비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작년 진료 환자 수 12,450명, 수술집도 건수 520건, 논문 실적 15편. 머릿속으로 숫자들을 정리하며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에서 면접 볼 때는 항상 이런 실적들을 물어봤으니까요. 하지만 면접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첫 질문부터 당황스러웠어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걸 따질 시간이 없었어요.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한 환자당 3분을 넘기지 않는 게 원칙이었으니까요. 의사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진료 효율성은 중국 내에서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답했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더 난감했어요.
환자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환자 개개인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환자를 빠르게 봐야 했으니까요. 대신 치료 성공률과 만족도 통계는 줄줄 외고 있었죠. 저희 병원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제 진료 파트가 92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면접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통계 말고 실제 환자분과의 교감이나 소통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치료 실적이 아니라 환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중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팀워크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다른 의료진과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중국에서는 의사의 결정이 절대적이었고 간호사들은 그저 지시를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월간 진료 실적만 채우면 되었죠. 동료와의 소통이나 협력 같은 건 평가 항목에도 없었어요. 선생님의 의료 철학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 앞에서 제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에서는 병원의 지침만 잘 따르면 되었습니다. 하루 최소 진료 환자 수를 채우고 정해진 치료법을 적용하고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면접이 끝나고 나왔을 때 한 면접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실력만 좋은 의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기계적인 의사였는지를.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오늘 면접을 돌아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진료 건수와 실적이 전부였습니다. 빨리 진단하고 빨리 처방하고 다음 환자를 부르는 게 능력 있는 의사였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 의사를 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머니에서 구겨진 이력서를 꺼내보았습니다. 빼곡히 적혀있는 진료 실적과 수술 건수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이 숫자들이 이제는 왠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의사란 무엇일까요? 오늘 처음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면접 이후 저는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연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곳의 진료 방식은 제가 알던 것과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달랐던 건 의사와 환자의 관계였습니다. 환자들이 의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선생님, 이 치료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약을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불편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의사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웠던 건 이런 소통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니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고 치료 효과도 더 좋았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였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믿고 치료받게 되어 다행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중국에서는 늘 의사와 환자가 대립관계였는데 이곳에서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의 간섭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었어요. 이 치료법은 정부 승인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죠. 오직 환자의 건강과 회복만이 치료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의학 용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환자들이 쓰는 일상적인 표현들이 어려웠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수평적인 관계를 중요시했고 간호사와도 의견을 나누며 소통했습니다. 이런 문화는 제게 여전히 낯설었죠. 진료실에서 환자를 마주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정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환자의 말을 100% 이해하지 못할 때면 자괴감이 들었어요.
의사와 환자가 평등한 관계라는 것, 정부의 간섭 없이 진료한다는 것, 이 모든 게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진정한 의사로 살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아닌 환자를 위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낯설지만 이런 의료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적응하려 노력하던 어느 날, 서울의 한 중국 식당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의사들의 모임이었죠.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같은 처지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죠. 장 선생, 한국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아직 연수 중이라고 하자 그가 비웃듯이 말했죠. 여기 의료 시스템이요? 다 보여주기식이에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은 없어요. 결국 선생님도 적응 못할 거예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의사가 자유롭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옆자리에 다른 의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의료기술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어요. 여기서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식사 내내 그들의 비아냥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5,000년 의학 역사를 버리고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환자랑 대화는 많이 하더니 실제 치료 성과는 별로예요. 우리는 하루에 100명도 진료했는데 여기선 30명도 못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정말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자꾸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들 말대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저 보여주기식이라면, 내가 이곳에서 배우려는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라면,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까? 하지만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쌓일수록 제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환자들과 더 깊이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의료진들과 협력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죠.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진정한 치료를 추구하는 곳이었죠. 비록 중국처럼 많은 환자를 보지는 못하지만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대답은 항상 아니오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단순히 환자 수나 수술 건수가 아닌 진정한 치료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중국인 의사들의 비아냥거림이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성공과 제가 꿈꾸는 성공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기로 했어요. 비록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이곳에서 진정한 의사로 성장해 나가는 길을. 아침이 밝아올 때마다 제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곳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게 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서툰 한국어로 진료를 하면서도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응급실로 한 중증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40대 남성이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이미 수술을 받았지만 차도가 없어 전원된 케이스였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복부 전체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감염 징후도 보였어요. 이전 병원의 의무 기록을 보니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맥박은 빠르고 약했으며 혈압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살고 싶습니다. 환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 순간 저는 이 환자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어요. 환자의 상태는 위중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시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영상 검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했고 이전 수술 기록도 세세히 살펴보았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이 이런 위급한 순간에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빴지만 저는 모든 실력을 동원했습니다. 복강 내 감염이 심각했고 장 유착도 심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환자의 살고 싶다는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며칠간 긴장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병실을 찾아가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중환자실의 모니터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염 수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수치가 떨어질 때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다행히도 환자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종이 줄어들고 감염 수치도 떨어졌어요. 의식도 점점 선명해졌고 활력 징후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진전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도 한 걸음씩 가벼워졌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환자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환자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사의 삶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그의 삶에 희망을 되돌려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중국에서 치료했던 수많은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까? 중국에서는 수많은 수술을 했고 더 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감동은 없었어요. 그저 수술 건수와 성공률에만 집착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의사의 삶이란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것이라는 걸.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첫 번째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의료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환자 중심 치료를 통한 수술 후 회복률 향상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접목한 연구였죠. 컨퍼런스장에는 한국의 저명한 의료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며 제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에서 배우고 연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환자와 소통하고 어떻게 치료 방법을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청중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진지한 학술적 토론이 이어졌죠. 장 선생님의 연구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의료를 접목한 새로운 시각, 환자 중심의 깊이 있는 연구. 이런 것들이 우리 의료계에 큰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의료진들이 축하를 건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이 치료법을 도입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제 연구가, 제 의료 철학이 온전히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빛났습니다. 3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얼마나 많은 편견과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나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얕보고 제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던 그때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진료실에 돌아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발표한 연구자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의 차트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한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의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진정한 의사다.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진정한 의사로서의 확신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어느덧 3년.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진료 문화,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을 추구하는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진정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저에게 연락해옵니다. 한국은 어떠냐? 정말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느냐 묻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한국으로 오세요. 이곳에서라면 여러분도 진정한 의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위해, 의학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제가 찾은 새로운 희망의 땅입니다.